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? 네, 요즘 앞서 기사도 나갔지만 저희 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이 CES가 열리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다퉈서 기술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앞다퉈서 초고화질 TV를 선보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. 네,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LG가 선보인 게 돌돌 말리는 그런 롤러블 TV였고요. 또 삼성에서는 마이크로 LED TV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, 자, 이 밖에도 세계 여러 기업들이 8K TV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해마다 이 한 단계씩 발전된 이런 초고화질 TV가 나오면서 CES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. 이제 4K, 이른바 우리가 UHD라고 부르는 TV를 넘어서 앞서 말씀하신 이 8K TV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년 8K TV다 해서 보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8K TV를 구별하라고 하면 가능할까요? 4K랑 8K를 구별하라 하면 솔직히 화질이 좀 더 선명해지는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자세히는 구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과연 이 사람의 눈이 초고화질의 화면을 구별할 수 있느냐, 이런 의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. 먼저 이 8K라고 하면 이 화면에 빛을 내는 단자,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죠. 이 픽셀이 가로 7,680줄, 세로 4,320줄로 총 3,300만 화소가 넘습니다.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FHD TV랑 비교를 하면 거의 8배 가까이 높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8배 가까이 높다, 화질이 높다는 거는 알겠는데 과연 사람의 눈이 8배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? 네,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의 눈이 어느 정도까지 해상도를 구별할 수 있느냐, 이런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나왔는데요. 여기서는 이 수학적 계산이 조금 들어가야 합니다. 계산을 해야 하군요. 네, 이 보통 사람의 시력의 기준을 1.0으로 보는데요. 1.0일 때 구별할 수 있는 시야각이 60분의 1도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점의 사이가 60분의 1도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으면 우리 뇌가 두 점을 하나로 인지한다는 거죠. 이제 공식을 봐야겠습니다. 이 삼각함수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? 삼각함수요. 수능 문제 풀 때 좀 풀었던 기억은 나는데. 저도 수학은 잘 못하지만 우선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사람이 구별하는 물체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인데요. 보시면 2 곱하기 거리 곱하기 탄젠트 기억나시죠? 어렵습니다. 그냥 보면 저희가 계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공식을 대입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해보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10cm거든요. 이 10cm 앞에 있는 화면의 경우 사람은 약 873 ppi 정도의 해상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. 873이요. 근데 우리가 TV를 10cm 앞에 두고 보진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렇게 거리가 더 멀어지면 해상도가 낮아져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죠. 그러니까 해상도 구별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TV를 한 1.5m 정도 떨어져서 본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눈은 58 ppi 정도의 해상도밖에 구별을 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러면은 8K TV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? 네, 이 8K TV가 최근 나온 그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게 64인치 정도인데 이 64인치의 8K TV를 1.5m 앞에서 봤을 때 해상도는 137 ppi 정도입니다. 훨씬 뛰어넘네요. 그렇죠. 우리 눈의 한계를.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한 58 ppI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차이가 좀 있죠. 그러네요. 그러면 적어도 1.5m 거리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봤다고 쳤을 때 8K TV냐 아니면 그보다 낮은 화질이냐, 이걸 구별하기는 쉽지 않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미국의 한 업체가 이런 자료들을 쭉 모아서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. 그래서 60인치 화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지금 표로 나오고 있는데요. HD TV, 우리가 얘기하는 FHD TV의 경우는 6피트, 미국 자료다 보니 6피트라고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환산하면 1.8m 정도가 되는데 이 1.8m보다 가까이서 봐야 이 화질의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HD TV 같은 경우는요? 그렇죠. 근데 8K의 경우는 2피트, 그러니까 0.6m 정도 거리에서 봐야 이 고화질을 충분히 알 수 있다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해서 보니까
보니까 이 TV 화질이 우리 눈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런 게 좀 실감이 나는데 네. 근데 뭐 가까이서 봐야만 이 화질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높은 해상도의 화면을 보게 되면 화질이 좀 더 좋다, 색감이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거기에는 이 색깔의 영향도 좀 받는데요. 네. 이렇게 고화질이 구현되면서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채도까지 높아지게 됩니다. 이 화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면서 네. 색감이 아주 풍부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연 풍경을 본다거나 보통 그리고 TV 광고 화면을 보면 굉장히 알록달록한 색감의 화면을 많이 쓰는데 네. 이런 화면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 굉장히 선명하구나, 화질이 더 좋아졌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아직 가능한데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일상에서는 과연 이 8K TV를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드네요. 맞습니다. 물론 이 당장 이 8K TV가 상용화된다고 해도 네. 우리가 충분히 즐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TV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. 네. 이 추세를 따라가려다 보니 이 해상도를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게 되는 추세고요. 네. 또 하나의 한계가 바로 콘텐츠입니다. 흔히 우리가 UHD로 부르는 4K TV, 4K TV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만큼의 화질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거든요.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UHD 콘텐츠를 제작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더라도 뭐 일부 IPTV나 케이블 업체들만 이 실제 4K 화면으로 UHD 화면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뭐 UHD TV를 보면 HD 화면과 UHD TV 화면을 봤을 때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, 실제로. 네. 그런데 이렇게 4K조차 구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뭐 우리가 8K TV를 집에 들인다고 해도 100% 이 기술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일단 8K TV를 구별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그렇죠. 말씀을 해주셨고요. 네. 또 이 8K TV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갖춰줘야겠네요. 맞습니다. 네,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? 네, 이제 뭐 잠깐 추웠다가 다시 추위가 물러가면서 미세먼지 얘기가 네,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는 뭐 계절이나 뭐 월과 상관없이 미세먼지가 연중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. 네. 이 미세먼지의 원인을 두고 얼마 전에 이 중국과 한국의 어떤 가벼운 공방전이 좀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미세먼지 어플부터 켜고 오늘은 얼마나 네. 심한지 확인하는 것 같아요. 다시 좀 심해진 기분이 있는데 네. 미세먼지 문제 하면은 꼭 중국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. 맞습니다. 중국발 미세먼지다. 중국이 좀 탓하게 되는데 근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중국의 환경부라고 볼 수 있는 생태환경부의 대변인인 유 여우빈이 지난달 28일에 자국의 기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네. 발언을 했습니다. 이 중국 일보의 한 기자가 한국 언론이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건너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. 예. 그랬더니 이 대변인이 서울의 오염물질은 주로 현지에서 배출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. 그러니까 이 서울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발이 아니고 서울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고 그냥 서울의 대기질이 나쁜 탓이다 이렇게 그렇죠. 밝힌 건데 네.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한 건가요? 먼저 이 중국이 근거를 든 것은 대기질 조사 결과인데요. 네. 대기질을 조사해 봤더니 중국 내 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. 네. 이 실제로 베이징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89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요. 2017년에는 58 마이크로그램으로 한 35% 정도가 줄었습니다. 네. 그런데 반대로 서울의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조금씩 나빠진 게 사실이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공기질 개선을 해서 공기가 좋아지지 않았냐. 네. 그런데 서울이 더 나빠졌으니 이건 우리 탓이 아니다. 서울의 탓이다.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긴 했기 때문에 네. 그러면 정말 중국 탓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? 그런데 이 절대적인 값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예.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아까 58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. 네. 줄어서 이 정도인데 서울의 경우는 같은 해에 늘어서 25 마이크로그램 정도였거든요. 절대적으로 중국이 나쁜 건 맞네요. 그렇죠. 사실상 이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네.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. 네. 자, 그런데도 중국이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탓이 아니다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 배경엔 뭐가 있나요? 이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를 중국이 들었는데요. 네. 바로 이산화질소입니다. 이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이산화질소는 대표적인 물질로 꼽힙니다. 네. 그런데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서울의 경우 중국 주요 도시들보다 높다는 겁니다. 서울이 중국 주요 도시보다 이산화질소가 높다.
높다. 네.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나요? 물론 뭐 하나의 요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산화질소가 주로 차량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서울의 경우 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이산화질소만큼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바로 황산화물이라는 겁니다. 네. 이 황산화물의 경우는 중국이 서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. 이 황산화물이 보통 석탄에서 나오는데 중국의 석탄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높죠. 때문에 네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황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면서 미세먼지의 요인이 된다 이런 건 뭐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. 그런데 중국이 이 부분은 빼고 자기들이 유리한 통계를 앞세워서 이제 네.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보다 절대적으로 높고 또 황산화물 같은 그런 유해 물질이 대기 중에 많기 때문에 그럼 중국이 중국 탓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. 맞습니다. 네, 최근에 중국이 박원순 시장의 경우도 네. 이제 서울의 미세먼지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이 중국의 원인이 절반 이상 50에서 60% 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. 사실 어느 쪽이 얼마만큼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. 네.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. 중국의 원인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이 미세먼지를 중국 탓으로만 돌리고 이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네. 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말씀 듣다 보니까 누구 탓이냐 이렇게 공방할 시간에 그냥 양국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섰으면 네, 좋겠네요. 맞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